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함예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할 때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매번 그럴싸해 보이는 새로운 수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하다하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워낙 정교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역학조사관이라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기범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전화가 올 법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은 자영업자분이 사진을 보내자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라며 보내준 주소를 누르자 휴대전화 안에 보관 중이던 계좌번호 정보가 털렸고 해외에서 수백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네, 질병관리청 사이트라고 보낸 게 가짜 주소를 누르게 하고 이때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렇게 설치한 앱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으로 피해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계좌번호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아차 싶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례만 들을 때는 왜 당했지 싶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받으면 이른바 대본이라고 하죠. 피해자들은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며 접근할 때가 많아 직접 상황에 놓이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병관리청 사칭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사례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취업을 위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게 되는데요. 그러면 고액 알바를 해보겠냐며 접근하는 수법도 있고요. 반대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구직 사이트에 알바 구인글을 올려 청년 구직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 통계를 보면요.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체 피해자 중 63%에 달했습니다. 네, 일이 어렵지 않은데 많은 돈을 주는 알바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경찰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요. 구인 공고의 거래처 대금 회수다, 판매 대금을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계가 풀리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 사무보조 정도의 일인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거래 대금인 줄 알고 돈을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회수가 일이었던 거죠. 대포통장 단속이 심해지니 이렇게 청년들을 인간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선 현금 수거 업무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을 구하는 걸 볼 때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개통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만으로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신원을 알기 어려운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받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의심부터 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함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